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은요. 인성디지털의 서민태 상무님 모시고 클라우드 웹방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웹방업이 또 뭐야? 또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수 있죠. 네네네. 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이거 왜 네. 나온 겁니까, 이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타입의 웹방화벽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 시대적 요구사항을 하다 보니까 음.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기업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신 기업 중에서 적절한 보안 장비를 클라우드도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장비를 사면 네. 그 퍼블릭 클라우드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꽂을 데가 네,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요걸 한번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한번 피팅을 좀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완전히 퍼블릭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기존 레가시 장비와 연동해서도 문제없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클라우드 웹방화벽을 만들었고 그래서 제품의 포커스도 네. 클라우드 웹방화벽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언제 출시한 겁니까? 맨 처음에 나온 거예요? 맨 처음 개발은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저희 인성 디지털이 인수한 거는 아마 작년. 네. 예. 딱 좋은 타이밍 인수하셨네. 클라우드가 이제 막 뜨기 막 뜰 때. 예? 예,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아주 그 유명한 장비들이 많았었고 네. 그 장비들을 BMT로 이겨야 되고 POC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 네. 도입하시는 업체마다 뭐 짧은 데는 한 달, 긴 데는 한 3개월씩 검증을 하시는데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POC를 안 하고 안 사시는 기업은 있어도 POC를 하고 안 사신 기업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대부분 도입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필터 타입의 클라우드 웹방화벽이라는데 이 필터 타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제 소프트웨어 타입의 웹방화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타입처럼 네트워크 단의 프락시로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처럼 웹 서버, 그러니까 아마존 용어로 인스턴스 안에 필터 타입으로 구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웹방화벽이 막는 제일 첫 번째 프라이머리는 웹 서비스라는 웹 서버거든요. 네. 근데 이 웹 서버 윗단에 있는 프락시 타입 같은 경우에는 SSL을 갖다가 검증한다거나 아니면 로드 밸런스에서 이 웹 서버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쫓아가질 못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단에 있어야 얘가 봐주지 이 네트워크를 벗어나면 못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이 필터 타입의 웹방화벽의 경우에는 얘가 어디로 날아가든 네. 아니면 한국에서 쓰던 거를 미국으로 갖고 가든 동일한 보안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뷰로 계속 동일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요 클라우드 웹방화벽의 제품명이 웹코넥스인가 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름을 웹코넥스로 지으셨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뭐 웹의 뭐 컨티뉴스라든지 예, 여러 가지 약자가 조합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웹방화벽, 클라우드 웹방화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도. 여기가 유일한 겁니까? 뭐 완전히 유일하진 않은데요. 네네.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애저,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알리움 클라우드 쪽에 피팅을 퍼펙트하게 한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오토 스케일링이나 시과금을 갖다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시과금이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중에 1분만 쓰면 1시간으로 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웹방화벽이 흔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제 사례 이거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떤가요? 예, 좀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좀 많이라면 한 몇 개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를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쓰신 업체들이 확산을 하는 추세라서 개수로는 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느 업체를 얘기하면 그 업체가 다 우리 것만 쓴다라는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섞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뭐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마존이 3월 달에 리전 만든 다음부터 하반기에 굉장히 아마존이 붐업이 됐죠. 그죠? 엄청났죠. 많이 느끼시죠, 그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 그 AWS 코리아가 실적 발표를 안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그게 아마 보니까 본사 전체 실적은 밝혀도 각 리전별로는 안 밝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코리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매년 더블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지사가 더블 성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폭발이 상당히 좀 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마존의 MIT
이거 뭐 아마존 네, 띄어쓰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MIT 서비스. 네, M이 이제 사실은 이 업체는 업체 이름 밝혀도 되는데 메가존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아마존의 가장 큰 이제 총판인 거죠. 네, 컨설팅 프리미어 파트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아마존 고객들을 실질적으로 아마존에 구현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아마존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판매하는 기업이고 컨설팅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사실은 아마존이 많은 기업을 메가존이 많은 기업을 아마존으로 이제 안착시켜 드리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구현이 가능한데 보안은 적절한 게 막 입맛에 딱 맞게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런 것과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에 완벽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웹방어벽의 성격이 맞아서 기존의 아마존 고객이 아마존으로 들어오실 때 메가존이 적절한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하게 된 게 시작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메가존이 그 인성디지털의 이제 웹방어벽 위에다가 또 메가존만의 또 뭘 또 얹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예. 메가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마존에서 이번 달 얼마 썼는지 중간에 알아보려면 잘 알아보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이퍼빌링이라는 메가존 솔루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쪽에는 이제 웹방어벽 저희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제 서비스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미처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지금 막 널리 알려진 솔루션이 아니어서 아마존이라는 생소한 환경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거를 메가존이 미리 준비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 쓰셔라라고 이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인데 여기는 어떤 용도로 이걸 쓰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메가존 장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장표는 제가 왜 삽입을 했냐면 여기가 그 아주 국내에 큰 그런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고 국내외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저희한테 구매해 가신 웹방어벽은 단 2카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트래픽이 폭주하기 시작하면 스레숄드 값을 측정을 하고 이 스레숄드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카피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계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셨던 인스턴스에 대한 저희 웹방어벽은 2개였으나 이벤트가 폭발을 하자 120개까지 늘어났었고 그러면 이분들이 120개라고 하는 그런 큰 과금 폭탄을 맞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는 당시에만 늘어났었고 그 당시에 시가금으로 쓴 시간에만 과금을 하기 때문에 트래픽은 다 받아내고 내는 돈은 그 쓴 것만 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서비스할 때 여기처럼 어느 기간에 피크가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 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럼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게임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은행이라든지 분명히 피크가 몰리는 시기는 따로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 모든 전산 장비를 구비해 놨어야 되지만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줄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도 이렇게 쓴 만큼 낸다. 그죠?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신선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주차를 하던 몰고 다니던 그 돈은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동을 켜고 운전한 것만큼만 돈을 낸다고 하면 뭐 당연히 PD님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뭐 한 달에 얼마 정액제가 아니라 그죠? 그렇죠. 시간만큼. 맞습니다. 나중에 초 단위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아마존이 안 하더라고요. 자, 여기 대형 이커머스 여기는 어떤 식으로 여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알만한 회사긴 한데 여기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매출이 일어나는 그 중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IDC를 갖고 있었고 그 IDC에는 장비들을 통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폭증하거나 어떤 서비스의 유연성을 하기 위해서 결국 아마존을 도입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AWS로 가기 전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잠깐이라도 단절이 생기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갔을 때 속도가 느려져도 안 되는 그 두 가지 요건을 제시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BMT를 이 회사가 바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정말 이때 탈탈탈 털렸었는데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강점이 된 게 여기서 그렇게 털리고 나니까 저희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주시는 회사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플라이언스랑도 해봤고 프락시 타입의 소프트웨어랑 다 붙어봤고 해서 저희가 당당히 1등, 그다음 무결성 1등, SS 인스펙션, 성능 저하 제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과를 얻었고 결국에 이제 도입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죠.
자, 여기는 이제 국내 이제 SI 회사. 예, 여기도 뭐 커다란 네, 탑 3에 들어가는 SI 회사고요. 너무 네네. 티나게 썼나요? 네네. 아니 괜찮아요. 네네. 예, 네. 여기는 지금 그 좀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사실은 어플라이언스 웹방화벽하고 BMT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웃기게도 어플라이언스 웹방화벽이랑 저희 거랑 소프트 타입이랑 BMT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T를 해서 저희가 선택이 됐고 가장 우수한 점수였었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SSL 인스펙션을 했을 때 어플라이언스 타입은 성능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좀 증세를 보였으나 저희는 그러지 않았고 기존의 레가시 환경, 그 다음에 자체 클라우드, 그 다음에 아마존 클라우드, MS 애저 할 거 없이 네. 저희는 그런 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웹방화벽으로 이제 고객한테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상무님 보시기에는 이런 웹방화벽이 여기 인성디자인 웹코넥스처럼 네. 그 필터 타입의 네. 소프트웨어 필터 타입이 앞으로 뭐 웹방화벽에 하나의 큰 대세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의 데이터나 회사의 데이터나 그런 프로세스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아예 금지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네. 경우에는 아마 유지가 되겠지만 국내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고 네.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웹방화벽 업체들도 그 시장을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는 크든 적든 퍼블릭 클라우드를 감안한 제품들이 다 나올 거로 나오겠네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필터 타입으로 많이 나오겠네요. 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자, 이게 통합 보안 관제 요거는 네. 예, 여기는 그 사실은 국내 큰 통신 회사고요. 말씀드린 거는 이 밑에 보이는 IDC 센터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를 다 장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사람이 오류가 나면 장비를 보내서 사람이 가서 네트워크를 만져가지고 네.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24시간으로 누군가 출장을 가야 되고 누군가 장비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운영의 인력이라든지 다운타임의 최소화를 위해서 결국은 저희 걸로 네. 저희는 원격으로 설치, 삭제, 유지 보수,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걸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갑자기 생뚱막 C레벨 레포트 이건 뭡니까? 그 보안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네. 이제 좀 황당한 게 뭐가 있냐면 아침 뉴스에 어디가 당했다고 어디가 보안이 뚫렸다고 사장님이 신문을 보시면 네. 야 우린 어때? 라고 네. 물어보시면 어떻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사장님이 화내기 직전까지 리포트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간 설정하고 엔터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지만 윗분들이 보실 때 네. 우리 현황이 어떻다, 이걸 막아내고 있다, 이만큼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막아내고 있다, 이런 걸 할 때는 참 좋은 리포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그런 고충을 좀 덜어드리는 네네네. 리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이다, 그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잘 일하고 있다, 네네. 이런 리포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하겠습니다. 그 사모님께 답변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네네. 자, 그 정상호님 미탐, 오탐, 과탐과 같은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예. 그 오탄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현업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오탐인지를 갖다가 예배 처리를 해줘야 되는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정상호님 가상화도 지원하는지요?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이미 설치가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가상화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김도현님 아마존이 아닌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한죠? 예, 지금 아까 MS 애저랑 알리움 클라우드엔 테스트를 했었고요. 네네. 근데 사실 다른 쪽에서는 고객이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막 들진 않더라고요. 네.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민감하신 질문인데요. 아니, 말씀을. 예,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분들이. 네네네. 네. 자, 그다음에 윤동호님 하이브리드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최적화일까요? 예, 하이브리드 구성은 일단은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안은 유지하면서 돈은 적게 드는 게 가장 최적일 거라 예상을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장비를 다 싹 갈아엎는 게 아니라 일부
퍼블릭으로 클라우드로 갈 구간을 정하셔서 일부를 옮겨 보시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회사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차츰차츰 그걸 늘리거나 줄이거나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시준님, 이중화 구성 시에 AA-난, AS 정책 동기화가 가능한지요? 이게 뭐죠? 저도 송시준님, 액티브나 액티브 스탠바이 같은데요. 그런 같은데요. 예, 저희는 이중화 구성을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웹 서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엔 어플라이언스 이중화 구성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웹 서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화 구성은 별로 그렇게 많이 구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준님, 어플라이언스 기기와 성능 차이가 있는지요? 차이 있죠. 예, 저희 거가 많이 빠릅니다. 아, 네. 네, 특히 SSL을 갖다가 100% 인스펙션 하시면 저희는 TTA 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데서 인증을 받았는데 SSL 인스펙션을 해도 안 해도 퍼포먼스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말씀드리면 답변이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 가격도 더 경제적인 것 같은데 얼핏 느낌이. 가격은 경제적은 맞는데요. 네. 이제 이게 보시면 얼마나 이제 저는 이제 클라우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시냐에 따라 좀 틀립니다. 관리자가 신경을 안 쓰시면 서비스를 계속 켜놓으세요. 근데 신경을 쓰시면 그걸 막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껐다를. 그래서 저희는 쓰는 것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는 분명히 쓰시는 양을 조절하시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한성님, 설치 후 별도의 관제 서비스를 해주시는지요? 예. 저희가 기존의 큰 업체라고 한다면은 이미 관제 서비스를 받으시는 데도 있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별도의 관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박치규님, 이게 가격 정책이 웹 방합의 경우 서버 대수만큼 라이센스 비용이 증가하는지요? 서버 대수만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서버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서버 대수만큼 라이센스 비용이 증가하고요. 네. 저희가 라이센스로 팔기보다는 대부분이 ASP고요. 네, 시간당.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보안 관리자의 이점은 뭐냐면 보안 관리자는 실질적으로 SSL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카피해 오셔야 되잖아요. 저희 그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스루풋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데 스루풋이 넘어가면 바이패스로 넘어가시죠. 저희는 스루풋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바이패스로 안 넘어갑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좀 골라주시죠. 네. 지금 마지막 분도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네. 뭐 경품이 많으면 두 분 선정하시든지. 네. 저희 주변에 하나 있는데 그럼 두 분 드릴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좋습니다. 뭐. 그러면 네. 박치규 씨랑 상무님이랑 세다. 막 질르네. 박치규님하고. 예, 그다음에 윤동원님. 네네네. 자, 네, 윤동원님하고 박치규님, 네.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예, 저희 제품만이 IT 시장을 선도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 이 시장에 들어오셔서 파일을 넓히는데 좀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순수 국산 솔루션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도 해외 수출을 하고 세계로 많은 발을 넓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뭐 아마존 플랫폼을 따고 글로벌로 나가시면 좋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0초 뒤에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